안녕하세요, 피해복제입니다. 오늘은 좀 전과 달리 좀 특이한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부제는 피해복제 점장이 빤스를 있다가 오늘은 천기누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자, 앞으로 공유 지분, 그 다음에 2배 이상의 폭리로 등기가 예정된, 등기를 하게 될 1년 뒤에 확인해 보니 그렇게 된 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장이 빤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자, 오늘 날짜는 2023년 9월 23일입니다. 앞으로 3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제가 지금 공개한 토지 주소를 이렇게 등기를 떼어보시면 제가 항상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공유지분, 두 번째는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되면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토지는 그렇게 등기가 될 예정 토지입니다. 예정. 제가 오늘 갑자기 빙의가 돼서 점장의 빤스를 제가 빌려 입어서 해볼게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오늘 며칠이다? 2023년 9월 23일이다. 왜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언젠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 점장의 빤스를 입었으니까 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 9월 23일 날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갖고 하는데 총 5개 토지를 공개할 겁니다. 주소까지 공개할 거예요. 그 중에 2개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서울 재개발, 도로, 공유지분, 투자 제발 하지 말라니까 2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지 점쟁이는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잘 맞췄다고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전 봐달라고. 제가 점쟁이 빤스를 잠깐 빌린 것 뿐이니, 자, 한번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다시 155.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지금 당장 이 토지에 공유지분이 돼 있다고 표시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될 거라고 제가 맞추는 거예요. 멋있죠? 자, 등기사항 보면 제가 다 공개해놨어요. 블로그에다가 보면은 현재 윤땡땡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흔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개 토지는 다 똑같이 서울 도로예요. 서대문구 천연동 다시 1번지. 거기도 등기 보니까 여전히 소유자가 1명, 공유지분은 없습니다. 이 토지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서울 재개발 도로, 사도라고 부르죠. 도로, 투자, 현금 청산으로 이거를 대박이 난다고 하는 패턴도 있었지만,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도로를 가지고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진화를 했더라고요. 진화를. 재개발 구역이 아니어도 현금 청산으로도 되고 아파트 입주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현금 청산으로라고만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서울 뭐 재개발이 되면 대박, 뭐 도로, 뭐 투자 이런 말을 섞어서 뭔가 땅을 사라라고 권했다면 나중에 등기 딱 떼어보면 어떤 게 보인다? 공유 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됐다라는 걸 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까지 제가 공개했죠. 여기까지가 아까 그 말한 서울 재개발 도로 이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는 그냥 경기도 평택 현덕면 덕목리 토지입니다. 자, 여기도 등기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공땡땡으로 돼 있어요. 아직 판매되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설립된 지역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구단위 개발이 설립된 지역이라면 개발 호재잖아요. 뭔가 이 땅이 가치가 오르려면 개발 호재가 여기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 땅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설립돼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거를 갖고서 또 수익이 나려면 뭔가 새로운 호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개발 단계까지 도시개발 공사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 멀잖아요. 이미 얘네 가격에 호재가 다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투자 목적으로 파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이걸 2배 이상 판다? 안 돼요. 이거 혹시 이 땅에 혹시 계약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판매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동영상 한번 찍으세요. 얼굴 다 나오게. 지금부터 이 땅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 3년 4년이 지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설명했던 사람들 얼굴 다 비치면서 이렇게 다 사주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각서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때 등기 치고 하시면 돼요. 안 해주겠죠. 알거든요, 자기네들도. 자, 이 땅은 그 지목이 전이에요. 전이라면 농지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안에 있고 가끔 이 농지를 이게 파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많은데 농지는 요즘에는 다 막혔어요. 농지증을 이제 발급받는 되게 까다로워졌지만 여기는 근데 전인데 농지증 없이도 토지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 계획관리라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땅을 권했는데 거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설립이 돼 있어서 이미 개발 계획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농지증이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호재가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투자 가치가 이미 그렇죠. 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돼야 가격이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뭐 얘가 이 가격에 사서 이만큼 팔았고 여기서 이만큼은 올라봤자잖아요. 이래서 수익이 나중에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될 수 있죠. 근데 개발되는 게 저희랑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뭐 했죠? 그쵸?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얘네가 다 빼먹어서 수익 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기가 맞죠? 왜 사기가 아니에요? 투자가로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땅을 수익이 가능하다고 팔았는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 게 아니고요. 수익이 가능하다 투자로 팔았잖아요. 그게 개발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왜 샀다? 그렇죠. 수익이 가능하다니까 샀잖아요. 아무튼 세 번째 토지도 지금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공유지분도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 판매하는 회사한테 넘어가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아마 1년 뒤에는 거기 공유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장의 빤스를 빌려 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맞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토지는 이 동네 문제예요. 아산, 충남 아산입니다. 인주면 문방리 -3. 이미 뭐 쪼개기를 되게 많이 해갖고 매매 목록으로 쪼개기를 한 상태에서 매매 목록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땅 지번까지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주소는 문방리 -3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쪼개기한 토지는 36, 7, 8, 9 총 5개 필지로 이미 쪼개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땅야를 보니까 이제 쪼개기 전 토지로 나오네요. 435평으로 처음에 그 한 땅이었는데 그 435평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5개로. 그래서 뭐 개인으로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땅이 워낙 작게 잘렸기 때문에 완전한 공유 지분이 아닌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잘린 것 자체만으로 제가 말한 이렇게 쪼개기 형태로 이미 들어가서 거기에 뭐 3명이 들어가도 4명이 들어가도 공유자 적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미 잘랐잖아요. 그래서 공유자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잘라놨기 때문에 얘도 뭐 거기에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잘라놨으니까 나중에 뭐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점쟁이 빤스 매입 원가 대비 몇 배? 2배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이거는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에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법인에서 매입을 했네요. 매입가를 보니까, 그쵸. 435평을 5억 4천에 매입을 해서 한 평, 평당 단가는 125만원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제가 이제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이 2배 이상의 패턴, 최소 2배 이상의 폭리로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2배면은 250만원이 2배일 거고, 근데 250만원 딱 떨어지는 업체는 잘 못 봤으니 좀 더 받을 거잖아요. 맞춰볼게요. 저는 이 업체는 평당 한 30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등기해서 확인하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 오늘의 마지막 천기누설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번지입니다. 여기는 평수가 좀 커요. 1323평이고, 보니까 여기도 이제 등기는 이제 공유자가 이게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2023년 6월 20일 날 20만원에 평당 20만원에 회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얼마에 팔지 맞춰야 되잖아요. 이 업체를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한 4배 정도 팔 것 같아요. 4배. 한 80만원 이상? 천기누설하는 건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떡하죠? 아까는 뭐 2배 조금 넘는다 그러고, 얘는 이렇게, 이게 약간 그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업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임야로 파는 경우는 어차피 속이는 거니까 4배 이상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처럼 그 개발 지구, 개발 호재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단가가 비싼 경우는 몇 배씩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만원이면 뭐 400, 500씩 이렇게 못 파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싼 거를 비싸게 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2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판다, 뭐 85만원에 판다, 이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사람 나름 그 업체들만 특성이 있어서, 제가 근데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업체는 이 정도 팔는구나, 뭐 4배에 파는구나, 7배에 파는구나에 대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천기누설은 이렇게 총 5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날짜 오늘 며칠이라고 그랬죠? 2023년 9월 23일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1년 후에 이 등기에 대해서 한번 뽑아서 이 똑같은 컨텐츠 천기누설이 돼서 진짜 점장의 빤스가 잘 맞았나 안 맞았나를 확인하는 걸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여기서 거의 맞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왜? 저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라는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점장의 빤스를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통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팔아왔던 땅들에 대한 통계를 저는 제가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책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거는 이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들어가면 수익 실현 확률이 0.22%. 하여튼 엄청 낮은 거죠. 로또보다도 못한 거죠. 10년이 넘긴 토지의 수익 실현 확률은 1.2%. 그냥 투자를 이렇게 몇 배씩 이게 아니라요. 수익으로 팔 수 있냐 없냐만 따져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으로 못 파는 사람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10년이 다 돼도 90%는 그 땅을 못 판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제 책을 쓰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여튼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천기누설한 토지가 볼게요. 계속 추적을 하고 하다가 뭐 중간에라도 제 말이 맞았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갖도록 할 텐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까지 기다려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제가 볼게요. 하여튼 3개월 뒤부터는 확인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기누설이라는 콘텐츠로 제가 1탄, 뭐 2탄, 3탄 이렇게 만들 생각이긴 한데, 자, 이거는 제가 점자의 빤스를 입었다라기보다는
그 책을 쓰면서 느꼈던 미래에 대한 예측. 아, 통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통계는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라 그러잖아. 제가 전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좀 뚱뚱한 편인데, 있는 편인데, 한 명, 두 명한테 제 몸무게를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주관이 틀리잖아요. 근데 뭐 1000명한테 제가 가만히 서 있고 몸무게를 맞춰보세요 하고 거기에 평균을 내면 제 몸무게를 근사치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걸 했을 때 거의 맞추더라.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다수결 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수많은 22,400명의 통계를 보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청기누설 1탄 했는데 또 있어요. 바로 이어서 제가 2탄 준비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해복지입니다.